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30일 새벽입니다. 요사이 특히 7월에 들어와서 이상한 사건들이 연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 사건이라든지, 어제는 또 검사에 의한 검사장 폭행 사건, 아마 한국 역사상 최초의 해괴망측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게 다 문재인 정권이 계급투쟁적 시각으로 이 세상을 분열시켜서 통치를 해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기저기 빚어지고 있는 초유의 사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어제, 이것은 검찰의 분열을 보여줍니다. 검찰이 지금 친정권 검찰과 정상적인 검찰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적대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을 둘러싼 이 폭행 사건인데, 보통 이런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은 기자들은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다는 것을 따지지 않고, 말하자면 서로 싸웠다는 식으로 격투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방폭행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검사장 측의 상황 설명과 거기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측의 상황 설명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한동훈 검사장 측의 이야기가 훨씬 더 진실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측이 해명을 했는데, 요지는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 한동훈 검사장이 저항을 했고, 거기서 시비가 생겨가지고 압수수색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졌고 병원에 입원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또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 아주 상세한 재반론을 오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읽어보니까 요건 또 납득이 돼요. 서울중앙지검의 반론은 납득이 안 되는데 한동훈 측의 재반론은 납득이 되므로 이걸 우선 그 전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건을 두고 뭐 재미있다, 흥미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그렇고 참 개탄스럽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화제를 불러 일으키는 건 또한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재미있다고 유익한 건 아닌데, 이게 참 사람들의 이 말초 신경을 자극해 가지고 요사이 여름에 아주 짜증나는 장마철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거 참 무슨 드라마를 보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드라마치고는 상당히 질이 낮은 드라마입니다. 검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왜 검사를 이렇게 분열시킨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계급투쟁론이란 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계속 싸움 붙이는 겁니다. 싸움 붙여야, 즉 소수로서 다수를 지배하려면 다수를 계속 싸움 붙여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한때는 문재인 정권이 밀고 나가던 이른바 적폐수사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국 수사를 담당했다 해가지고 한때의 이 자기 편을 지금 적으로 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다 분열, 끊임없는 분열을 통해서 소수로서 다수를 지배하겠다는 계급투쟁론자들의 아주 고정적인 수법입니다. 한동훈 검사장 측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재반론 전문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압수수색 대상물은 중앙지검도 밝혔듯이 휴대폰이 아니라 유심칩입니다. 정진웅 부장이 입장문에서 휴대폰이 압수수색 대상물이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휴대폰은 대상이 아니라 유심칩이 압수수색 대상물이라고 한 검사장은 고지받았고 영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미 유심칩이 끼워져 있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상태였습니다. 한 검사장은 순순히 유심칩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유심칩을 제공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하겠다고 정진웅 부장에게 요청하였고 그리고 압수수색 착수 시 변호인에게 전혀 사전 고지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위법입니다. 정진웅 부장에게 변호인 전화번호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으니 본인 휴대폰을 사용해 변호인에게도 전화해도 되겠는지 문의했고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본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변호인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당연히 휴대폰은 먼저 잠금을 해제하여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이므로 한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 장태영 검사가 보는 앞에서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양쪽 소파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잠금 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진웅 부장이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한 검사장의 몸을 잡고 밀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한 검사장은 영문을 몰라 왜 그러냐는 말을 했고 정진웅 부장이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 몸 위를 덮쳐 밀었고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은 소파 아래 바닥으로 밀려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한 검사장 몸 위로 정진웅 부장이 올라 팔을 강하게 잡고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고 그 상태에서 한 검사장은 휴대폰을 넘겨줬습니다. 한 검사장이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을 폭행하거나 저항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공무집행방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웠을 것입니다. 결국 한 검사장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면서 정진웅 부장에게 휴대폰을 넘겼던 것입니다. 이후 정진웅 부장은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잠금 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 아이디 쓰는 거 다 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고성을 지르며 하였고 저는 휴대폰 사용은 정 부장이 허용한 것 아니냐, 잠금 해제를 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였지만은 정진웅 부장은 페이스 아이디 쓰는 거 다 안다, 페이스 아이디로 왜 안 하고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하면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한 검사장의 휴대폰은 페이스 아이디가 아닌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 해제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 폰을 봐라, 잠금 해제 위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 하니 실무자들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든 페이스 아이디를 쓰든 전화를 사용하려면 잠금 해제를 해야 하는 것인데 정진웅 부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잠금 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하든 비밀번호로 하든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화 사용을 허용한 것은 정진웅 부장입니다.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허황됩니다. 수사 검사들 직원들이 다수 보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폰에서 뭘 지운다는 말인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휴대폰은 압수 대상물도 아닙니다. 유심칩이 압수 대상물입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뭐든 지운다면 그것이야말로 구속 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구실이 될 텐데 한 검사장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정진웅 부장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피의자가 압수수색 참여를 위해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 잠금 해제를 시도한 것이 어떻게 증거인멸 시도 또는 압수수색 방해, 압수수색 거부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다수가 목격한 상세한 전말입니다. 여기 어디에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말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 상황 이후에 한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과 수사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수사팀이 이를 부인하지 못하는 장면, 수사팀에서 상황을 사실상 인정하는 장면,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팀 중 일부가 한 검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표시하는 장면, 정진웅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팀들이 자신들은 정진웅 부장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듯 합니다. 어쨌든 정진웅 부장이란 분이 요사이 뭐가 잘 안 돌아가니까 굉장히 좀 예민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동정이 갑니다. 지난주에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15명이 압도적 다수로 수사 중단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럼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중단시켰어야 하죠. 과거의 관례대로.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한동훈 검사장을 지금 구속시키려고 하는 집념이 보이는데 이렇게 무리를 하니까 이런 사건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참 정진웅 부장 검사도 참 할 짓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오늘 한동훈 씨의 설명에 따르면은 그 수사팀 안에도 아마 생각이 서로 맞지 않는 듯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법치가 권력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고 국민들이 뽑은 여당입니다. 잘 뽑았는지 잘못 뽑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